명절이라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갈 때면 그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연기가 나는 그 폭탄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두고 갔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바퀴벌레가 바닥에 시커먼하게 안녕하세요. 똘똘세댁 향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똘똘세댁님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돈이란? 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살짝 부끄부끄 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친정은 제가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내 집이라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고 그리고 많이 모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돈을 지키는 능력 그리고 돈을 불리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평생을 힘들게 일하셨는데도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가 힘드셨어요. 전 항상 빌라에서 살거나 옥탑방이나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명절이라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갈 때면 그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연기가 나는 그 폭탄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두고 갔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바퀴벌레가 바닥에 시커먼하게 죽어서 있는 걸 보고 저희는 빗자루하고 쓰레바지로 그거를 쓸어 담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집도 옆집도 앞집도 윗집도 다 똑같은 환경이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대학교를 가고 나서는 빈부의 격차를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누군가는 방학 때마다 유럽 여행을 가고 어학연수를 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후자에 속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직접 돈을 벌어보니까 돈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불평불만 하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주변을 찾아봤어요. 우선 대학교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복지장학금을 줬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받는다는 게 좀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해가지고 많이 머뭇머뭇거렸어요. 근데 이 복지장학금의 금액이 제가 한 달 동안 방학 내내 알바를 하는 것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장학금을 받으면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시간, 그거를 벌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쪽팔림은 잠시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매 학기마다 복지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이때부터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돈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이 커진 것 같아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저의 20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29살 때 현금으로 1억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돈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저는 돈과 관련된 책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부자인 사람도 없었고 성공한 사람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돈을 좋아해야지 돈도 나를 좋아한다. 돈을 소중하게 여길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 돈을 좋아한다고 표현한다고 해서 속물은 아니다. 돈을 많이 모은 부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아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관심이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기본이 되는 절약과 저축을 하고 나아가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실천이 저를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더라고요.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경제관념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없었을 거예요. 더불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험을 한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매일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댓글을 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쨍쨍한 날은 빨래가 고실고실하게 잘 마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다. 감사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가 오는 날은 빗소리가 굉장히 좋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편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면 출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함께 찍고 편집을 예쁘게 해주는 그런 남편에게도 또 감사함을 표현해요.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표현할수록 저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미 마음은 충분히 부자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이유로 전 돈에 대해서 그리고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돈이란 소극적으로 보면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무언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돈은 저에게 참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의 의미, 저도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돈의 의미는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